백마고 오늘 4번까지 다 빼봅시다. 진도. 내용 다 봤어, 하연아?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이쪽부터 피시면 돼요. 일단 건물 얘기하는데 요거 좀 내용이 좀 괜찮아요. 내용이 좀 출제할 만한 소재들로 있는데 혹시 저 올해 이번 6월 모의고사 진도 어디 나간대? 시험 범위? 아직 안 열렸어? 응. 정했는데 나중에 알려준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번까지 나가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여러분 교과서 위주로 저 종합대비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 워크부랑 문제풀이, 기출문제 좀 나눠 드릴 거고요. 이번 주 내로 전반적인 내용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백마고는 이번 주에 요거 8번까지 빼면 진도가 올 주 다 완성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정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내용이 좀 많죠? 정발고는 일단 저기 주말에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마고는 다음 주 정도에 혹시나 밀린 진도가 있으면 보강 잡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교과서는 어느 정도 했어요? 5, 6과? 뭐라고? 5, 6과 어느 정도 종합 대비랑 문제 풀었어요? 그 기출 문제 줄까? 교과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낼 거야? 그래도 되기는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종합 대비에 있는 문제도 100몇 문제라서 많아서 내가 일부러 기출 문제 지금 안 줬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한 4, 5주차 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피곤해? 왜 이렇게 다 피곤해 보이냐? 공부 시간 살벌하게 갖고 가? 하고 있어? 현우가 어제 나한테 푸념하던데 대체 10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10시간이 공부 시간계 서울대라고 얘기해줬는데 어제 10시간 넘겼어요? 어? 뭐? 어? 못 들었어. 지금 나 해서 올려놨는데 순위표? 저희 못 봤어? 저희 니네 출첵하는데 옆에 보면 판때기 하나 있어. 거기 순위 다 나와 있는데 1등부터 19등까지 다 매겨놨어. 6월 1일부터 6월 4일.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게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가 진짜 싸움이죠. 근데 평일 공부 시간으로 하면 평일 공부 시간 하면 너네 그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어떤 학교는 뭐 이번 주에 뭐 행사를 하느라 무슨 저기 뭐야 자습 시간이 많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공정하게 휴일 공부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제 현충일,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 있죠? 그때 공부 시간으로 순위 매겨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도 수업 준비하고 뭐 저도 자기계발할 시간 그 때또 열분타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 시간보다 낮으면 이제 살생부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 이상으로 어? 채로 뭐 이미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나 아니 나 이번 시험 대비 이렇게 체력이 비실비실한지 모르겠네 나도. 어쨌든 오늘 딱 일어났는데 몸이 뭔가 이상하더라고. 지난주에 몸살 감기 걸렸는데 이번 주 또 걸려가지고 그때 각설하고 얼른 1번부터 나갑시다. 자, 1번 지문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일단 단어 위주로 볼게요. articulate 같은 경우는 좀 고급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articulate는 동사로 쓰면 명료하게, 분명하게 자기 표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얘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관사 붙은 거 보니까 이건 articulate, 즉 형용사로 쓴 거죠. inarticulate 하면은 뭔가 명료하지 않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A1과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는 다 잡으셔야 되는데 특히 A1 보시면 A1은 별표 치시면 돼요. 그래서 명료하지 않으니 영어로 incoherent라고 해요.
incoherent 특히 눈여겨보시면 되고, 요거는 반이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다라는 뜻의 반이어 쭉 잡혀 있는 거 보이죠? expressive, coherent, eloquent, utter, obvious 이런 단어들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그 obvious는 한번 밑줄 쳐볼래요? obvious 같은 경우 왜냐면 그 다음 줄 오른쪽에 보면 obvious 써 있죠. 그래서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지문에 있는 단어로 찾아서 빈칸을 메우시오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의 서술형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obvious는 이미 나왔던 단어라는 거. 그래서 특히 활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되면 A1 앞에 보면 not 있죠? not을 아마 삭제하시겠지. 그래서 it is on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2의 instantly는 즉각, 즉시란 뜻이죠. 그래서 즉시와 관련된 단어 쭉 잡아드렸고요. 특히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A1이랑 A3. A1이랑 A3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 즉 핵심 내용을 관통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silently는 조용히, 소리 없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쓱 얘기한다라는 거니까 wordlessly, tacitly 만약에 혹시 학교에서 단어 잡아주셨으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좀 silently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단어로 치환돼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4 deliberate 이거 지난 중간고사 때 했었던 단어 중에 하나죠. deliberate는 고의성이 있는, 의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유의어 다 잡아드렸고요. consciously는 유의어가 아니고 그거 조심해. 그거 유의어가 아니라 반의어다. 그래서 consciously는 반대로 반의어를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채로 지금 우리가 어떤 빌딩의 메시지를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consciously와 반대된 단어들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보면 A5 앞에 보면 we may not register not이라고 부정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문으로 오히려 역으로 낚시하는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3쪽 문법 볼게요. 문법은 출제될 거 없어요. 문법은 딱히 출제될 건 안 보이는데 좀 그냥 하나씩 보면은 A building is an inanimate object.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아무 생명력 없는 그림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든 영화가 애니메이션 무비예요. 알겠죠? 그래서 animate가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력을 넣다 이런 뜻이에요. inanimate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하지만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여기서 one은 오브젝트 가리키는 거죠. 부정대명사를 가리키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일치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거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자, even the simplest house always make a statement, one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자, 이 원도 당연히 누구예요? 앞에 있는 statement, 진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영이 지금 복습하는 거야? 단어? 단어 1부터 8? 1부터 8 먼저 하세요. 9부터 10선 이따가 해도 되잖아. 지금 시간에 그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 그럼 그거 하세요. 이미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expressed는 앞에 있는 one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one expressed in brick and stone. 그래서 벽과 돌에서 표현되는 statement, 진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지금 콤마에서 삽입구잖아요. 삽입구에서 앞에 있는 statement들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삽입구니까 구죠. 구니까 동사 들어가면 안 되고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원 수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법 포인트는 사실상 저게 하나가 다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when we see a rusting trailer 이것도 마찬가지로 surrounded by 앞에 있는 트레일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가 구가 되겠습니다. 자, B3 바로 내려오면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that communicate with us. 이거 뭐겠어, that? 하연아, 이 that. 그쵸, 관계대명사죠. 왜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격이라 하시면 되겠죠. 선행사는 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선행사를 통해서 수일치 조심하시면 돼요. 그죠? 주어가 houses, 복수니까 communicate라고 하시면 됩니다. so that은 은재야 뜻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store or restaurant can be designed. 그래서 설계가 될 수 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that은 당연히 품사가 뭡니까? 접속사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that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그래서 저소득자 내지는 고소득자를 대부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현이 어디가? 어? 카페를 간다고? 앞에요? 자, 혹시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저 소댓 접속사니까 절이잖아. 절 구로 바꾸는 거 혹시 가르치셨어요? 대충 해? 하연이네는 아닐걸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왜냐면 보통 이거 이제 접속사로 쓰잖아.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so that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so as to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so 같은 경우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so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it이 여기에 있는 이 a store or restaurant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같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불필요하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절로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겹치니까 주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so as to welcome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세요. 학교에서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논리 연구 볼게. 이쪽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용 좀 이해해 봅시다. 자, a building is an inanimate object, but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빌딩은, 즉 건물은 무생물이지만 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명료하지 않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으로 전환해 볼게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빌딩은 무생물이지만 뭐 할 수 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건물은 무생물이지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입부 시작하면 돼요. 아, 이거 지금 이 넘버링 제가 지금 보니까 까먹고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넘버링 무시하세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Even the simplest house always makes a statement.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articulate가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뭘로 내려간다? A statement, 즉 진술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집도 항상 뭐를 만들어낸다? 진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진술은 brick and stone, 벽돌과 돌 안에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숲, 그 다음 나무 아니면은 glass, 유리 같은 걸로도 표현이 돼요. 뭐보다? rather in words, 단어보다, 말보다. 당연히 왜 말보다 저런 걸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inanimate라며. 생명이 없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다지 시끄럽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요? articulate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앞에 있는 1번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볼게요. 그래서 건물은 자신에 대한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진술을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걸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다음 3번. When we see a rusting trailer surrounded by weeds and abandoned cars. 어떤 트레일러, 그 트레일러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우리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건물 있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 건물. 그 컨테이너 건물이 잡초랑 버려진 차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면 어떤 생각 들어?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 좀 들어가기 좀 깨름칙한 느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트레일러가 저런 식으로 조금 음침한 느낌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뭐라고 받아들여요? 뭔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아니면 new mini mansion with a high wall.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큰 대저택인데
울타리가 좀 높게 쳐져 있는 좀 고급 대저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뭐 한다? 바로 보자마자 get a message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statement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명료하게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예시에서는 both these cases,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서로 억양은 좀 다를지언정 stay out of here,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다는 건 그만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례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음, 건물의 외관을 인식하여 내포된 메시지를 곧바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술이라는 게 결국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내포된 메시지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부터 It is not only houses of course that communicate with us. 우리랑 의사소통, 즉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집뿐만 아니라 뭐도 될 수 있다. 모든 건물들 다 조용하게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silently죠. 우리랑 의사소통을 하지만 얘네는 뭐 한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구체화 2라고 할까요?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니까. 자, 모든 건물은 말없이 자신에 대해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 자, 말없이 자신에 대해 사람과 의사소통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건물의 외관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silently예요. 말 없이. 그래서 마무리 해봅시다. 7번부터 9번이요. 근데 때로는 이 진술이 deliberate, 아까 deliberate 뭐라고 했어요? 의도적인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된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시면 예시를 들죠. 가게나 레스토랑이 만약에 낮은 수준의 소득을 버는 사람을 위한 가게인지 고소득자를 위한 가게인지 그거를 명료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엄청 비싼, 예를 들어 인당 한 3, 40만 원 이상 결제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는 뭐도 있어. 막 드레스 코드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일단 어떠해야겠어? 건물이 엄청 휘황찬란하고 화려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를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그 정체성에 있어서 메시지는 항상 의도성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uildings tell us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though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s consciously.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건물에 내포된 메시지는 의도성이 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의도성이 담길 수 있다는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건물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무의식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ilently랑 그 다음에 여기 not consciously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건물이 메시지를 담음과 동시에 그 기능성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에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두 단어입니다. silently랑 consciously. 엄밀히 말하면 저 consciously는 뭐랑 같이 묶어야 돼? not이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subconsciously 같은 단어들로 치환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지문은 제목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딱 뭘로 내기 딱 좋아요, 이거. 단어가 명료하게 다 끊기죠. 그러니까 이거 어휘 판단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1쪽으로 넘어와서 지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인간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 인간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휘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휘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어휘 판단이랑 요약 문작성, 서술형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용을 탄탄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문법성은 조금 그렇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단어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됐나요? 내용 이해됐지? 딱 두 단어만 기억해. silently랑 consciously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핵심을 구성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8쪽. 자, 여기서 interpretation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저 interpretation이 어떤 뜻인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은재야, 이 interpretation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직역하면 해석인데 여기서 왜 해석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파장의 해석이라는 말이 뭐야? 아까 한글 읽었어 이거? 파장의 해석이라는 말이 뭘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interpret라고 하고 interpret가 해석하다지. 해석하다는 건 무슨 의미야? 어? 파장이 뭐라고? 어제 몇 시에 잤어? 12시? 일찍 잤네? 은지는 2시? 12시? 지호야 어제 몇 시에 잤어? 아까 잤네? 뭐 하다가 4시에 잤어? 아, 수행평가? 오늘 다 되게 피곤해 보여가지고. 자, 여기 interpretation은 일단은 내용은 이따가 저기 논리 연구에서 알려줄게요. interpretation의 핵심 뜻은 뭐냐면 인간의 주관적 개입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해석이라는 건 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개입이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유의어가 explanation,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nal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A2 같은 경우는 유의어가 아니라 반의어만 특히 잡았어요. A2에 보면 explicitly, 거기 별표. explicitly는 분명하게, 명백하게라는 뜻이에요.
자,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요, 파장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파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xplicitly는 별표 치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반의어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아시면 되고 pick up on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단어장에서 외우셨었을 텐데 이해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3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유의어로 대체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perceive부터 gather까지 싹 다 이거는 뭔가에 대해서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니까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perceive랑 gather 정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A4죠. A4.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물,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에 의해서 통제받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4 같은 경우는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tricted, bounded, confined, constrained는 다 제약받다, 제한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4는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 치시고 다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법 보겠습니다. 자, 저기 부정대명사가 또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지금 보면 콤마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 원은 당연히 color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color가 that only exists internal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and it gets stranger. 더 이상해진대. Because 왜냐면 the wavelengths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 파장은 involve. 지금 보면 여기 얘가 동사고 wavelengths가 주어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ab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연 이거 이해돼요? 내 말 이해 안 돼요?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명사. 그것도 항상 어떻게? 목적으로. give it to me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두 개 역할 다 한다 했죠. 명사 역할과 관계절의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 개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involv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죠. 목적어인과 동시에 얘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른다. visible light는 부어져.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 개 다 해서 B4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4는 조금 중요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n 나온 다음에 runs 동사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얘도 보시면 we can see is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e can see 타동사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보셔야 돼요. B-2-3은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이 없죠. 뭐 출제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임팩트인 게 B4 관계대명사 what밖에 없어서요. 이건 문법 문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봤을 때도 딱히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한 문법 포인트가 없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과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요.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하시고 단어를 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1번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s. 그래서 파장을 우리가 뭐 한다? 해석한 거다라고 해요. 색은. 그래서 그거는 오직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색은 파장의 내부에만 존재하여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색은 파장의 내부에만 존재해서 인간이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파악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거를 보이는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And it gets stranger. 좀 더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파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파장은 꼴랑 visible light,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볼 수 있는 광선이요. 가시광선만 얘기해요. A spectrum wavelength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빨간색부터 violet은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시광선 스펙트럼 알죠? 중학생 때 과학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그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visible light, 즉 가시광선은 하지만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전기장 스펙트럼에서 꼴랑 일부만 표현을 한다, 일부만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부터 3번이죠. 2번부터 3번. 가시광선은 화정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화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죠.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including radio waves. 그 라디오 웨이브를 영어로 한글로 뭐라 하더라? 주파라고 하나? 아, 전파. 전파. 전파를 까먹었어. 자, 전파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그거 전자레인지 돌릴 때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엑스레이즈, 가마레이즈, 셀폰, 컨버세이션, 와이파이, 앤서. 와이파이 선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 지금 우리 켜져 있는데 와이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파장이 오히려 엄청 더 많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근데 all of this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한다? 그것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랑 3번, 4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파장은 극히 일부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생물학적 리셉터, 반응, 감지기, 그런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선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장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6번 핵심이죠. 5번, 6번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보다 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다 썼어요? 2번 정리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인간은
파장의 극히 일부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중심 내용 물어볼 수 있고요. 어휘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술형보단 객관식으로 좀 출제되지 않을까. 특히 제목이나 주제 같은 문제 있죠?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잡아준 유반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3번부터는 5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은지 뭐 6번까지 나갔다고 진도? 이제 6번? 하윤이는? 뭐야 왜 이렇게 쭉 여기도 되게 차이 심하네. 어? 단어답지 얘기하는 거야? 어. 10시? 그래서? 오늘 모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야근은 필연인데 오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시, 11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오겠다고? 필라테스 어디서 하는데? 주먹밥집? 아, 어딘지 알겠다. 저 반대편이지? 아, 얼마나 하는데? 그래, 하고 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와. 24번까지 나갔다고? 알아봤어. 아까 지우 그 카톡 와 있는 거 봤어요. 아, 24번까지 나눠줬구나. 무서워서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24번까지 나갈 것 같아. 시험 포함이 24야, 내가 봤을 때. 24번까지 했어. 너네는 보강을 좀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영이는 어디까지 했어? 16번? 그거 아주 느린 건 또 아니네. 따라잡고 있네. 지현아, 너 토요일에 4시 반부터 시간 되지? 지호도 될 거고. 시연이는 돼요? 그때 우리 한번 중간고사 토요일에 한번 저녁에 보강한 적 있었지? 이번 주 토요일에 별 이변 없으면 보강 좀 할게요. 괜찮아요? 너 어디 몇 시에 잤어? 오늘 잤어? 어제 잤어? 오늘은 그럼 각자 저거 8번까지 다 완료하고요. 토요일에 보강하고 소영이는 월요일에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무조건 16번까지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시연님 그거 몇 번이에요? 워크북? 7번? 지우야, 단어 그만 외우고 빨리 워크북 해, 너.
일단은 이따 8번 다 못했잖아요. 8번은 끝낼게요. 정 안 돼도. 일단 저 백마고 빨리 4번까지 끝내고. 일단 워크북 좀 끝내주세요, 오늘. 워크북 무조건 끝내세요. 제가 오래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따 가세요. 왜 제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려고요. 하다가, 네, 한 11시까지는 일할 거야. 공부 시간 모자르면 하다 가세요. 그 우한 있는 건 아니죠? 우한요. 되게 우울해 보여서. 뭐가 하고 싶다고? 운동이 하고 싶어졌다고? 하고, 이따가 끝나면 해. 이게 뭔데? 골프? 아, 골프? 좀 고급진 운동인데? 총합계, 아, 저거? 총합계는 너네 완전 다 합친 거. 그러니까 저 다 합친 거 1등 먹는 게 진정한 위너죠. 왜, 왜냐면 거기에는 그분이 들어가니까. 어, 어? 어딜 갔다 와요? 뭐 소주 한잔 하게? 이건 뭐야? 아, 1년에 활동을 하고 오시겠다고요? 네, 다녀오세요. 사람만 오세요. 40분까지 오세요. 그게 6월 1일부터 6월 4일이라서 그래. 앞에 월, 화, 수가 잘렸어. 5월께. 29, 30, 31이 잘려가지고. 그거 잘리고 6월 1, 2, 3, 4만 나온 거야. 그때 이제 문제가 좀 빡세게 공부한 거지. 1등 한 적도 있더만. 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내가, 은지 미친 것 같다고? 10시간 해봤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너가 좀, 왜냐면 그 채연이가, 그 N수생 언니가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를 많이 안 해. 월화수목금에 거의 13시간 이렇게 하고, 토요일을 조금 하는 편이라. 아마 주말 1등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걔? 걔 지금 고3이라. 아, 그래? 아주 관종이야, 걔가. 열품따 지금 기록하셔도 돼요. 소영이랑 지우랑 시연이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니까. 네, 이제 한, 한 번 보자. 딱 하고, 다른 과목 가고 싶어? 열심히 들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차피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는 거죠? 같은 독서실 아니야, 어차피? 어.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골프하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4번까지 하고, 얼추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그럼. 가서 공부하세요. 응? 4번 지문까지 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했지. 다 끝내자. The psychologist Christopher Bryan finds that when we shift 무슨 뜻? 너무 자, behavior부터 캐릭터로 강조를 전환하면, 그러니까 행동에서 캐릭터로 바꾸면, 여기서 캐릭터는 뭐냐면 너네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안 하죠. 캐릭터라고 해요. 왜냐면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 이론 공부할 때 항상 성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이냐 뭐 그냥 평면적인 인물이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는 성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성질, 특성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릭터가 어떤 뜻이요? 한 개인의 성품이죠.
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A2에 그 인성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유의어가 저는 reputation이라고 봐요. reputation의 뜻이 뭐죠? 평판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판. 그래서 reputation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의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A1에 있는 바꾸다는 다 알고 계시는 단어들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정도 유의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integrity는 진실성, 그러니까 성품이란 뜻이에요. integrity가 사람한테 쓰면. 그래서 성품이란 뜻이고요. 가장 쉽게 바꾸면 아무래도 성격이 personality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솔직히 personality는 너무 쉬우니까 attribute는 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attribute 정도로도 바꿀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3에 ethical은 윤리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이라는 단어 moral과 바꿔 쓸 수 있고요. 특히 여기 혼동언어 조심하세요. ethical이 아니라 ethnic이라고 하면 거기 혼동언이 써 있죠. 인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thnic과 ethical 구분 잘 하시고요. A4, attractive,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매력적인과 관련된 단어도 쭉 다 잡아놨어요. 자, A5는 조금 독특해요. A5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isolated action에서 isolated는 고립된, 그러니까 외딴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individual, separate, distinct 같은 단어 조금 바꿔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isolated는 여기 부정적인 어감이 전혀 없다는 거, 그것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voke, 하연아, evoke 무슨 뜻? 불러일으키다. 뭔가를 탁 하고 불러일으키는 게 evoke예요. 그래서 evoke와 관련된 유의어, 특히 induce 있죠? induce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originality는 창의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reativity, 이걸로 바꿔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단어 중요합니다. 3번 지문도 마찬가지로 단어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강조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긴 또 문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 어휘,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법과 단어 던져준 다음에 문법에 맞춰서 빈칸을 채워라 내지는 영작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3번은 문법과 단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 내용은 쉽습니다. 알겠죠? 네, 네. 아, 무슨 단어 얘기하는 줄 알겠는데 아, 그거 알려주셨어? 어, 이거 명사형 있나? 인디제니어시티라고 하나?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오리지널리티가 창의성이다라는 얘기로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잘 유효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문법 좀 볼게요. 자, finds that. 아까 저 봤어, 순위표? 아, 나가서? 자, 뿌듯해? 계속 1등 하세요. 자, finds that. fin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접속사죠. 그리고 urge가 촉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 urged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도록 촉구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you are urged not to cheat 그래서 cheat 즉 컨닝을 하지 않도록 촉구받으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거 수동으로 쓰였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immorality 즉 부도덕성은 be tied 뭐에 엮여 있냐면 당신의 identity 당신의 정체성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tied 연결이 되면서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묶여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든다. The behavior 그 행동을 훨씬 덜 attractive하게.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예요. make니까. 자, 그래서 그 행동이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creating is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that
gets, that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격이죠. 그 다음에 get evaluated. 자, 우리 보통 수동태 be 플러스 pp로 쓰잖아요. 그래서 뭐뭐인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get도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et pp 하면 이것도 수동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e 플러스 pp와는 좀 다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한 과거분사의 상태를 내가 얻게 된다는 느낌인 거거든. 내가 어떤 일을 자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상태가 나한테 그냥 주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et pp 하면 수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get evaluated 하면은 평가받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랑 얘 수동 표현을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2도 마찬가지로 being a cheater evokes a sense of self. 자아를 불러일으킨대요. 그러니까 그게 촉발을 시키겠죠. 트리거는 촉발시키다 라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뭔가 좀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함이라는 논리를 촉발시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suggest. 이거 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 뒤에 또 나와. suggest. 뒤에 6번인가 7번 질문인가? 그쯤에 한번 또 나오거든요. suggest. 근데 suggest가 또 다르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suggest 뜻이 뭐예요? 제안하다. 또 추측하다기보다는 암시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suggest는 왜냐면 핵심 뜻이 넌지시 드러내다요. 그리고 suggest 같은 경우는 접속사 대시 쓰이겠죠. 그래서 명사절이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명사절에서 쓰이는 동사가 두 개예요. 조동사 should 동사 원형 그리고 그냥 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 절의 동사니까 CV라고 할 절의 동사라는 뜻이에요. 이 절의 동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should가 당연하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당연하게 하는 거를 제가 제안 드려요.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면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동사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경우 만약에 suggested였으면 여기가 embraced 이런 식으로 시제를 일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절과 시제가 일치돼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떠한 사실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암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6월 평가원 성적을 분석해 보니 고양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잘 봤다라고 하면 고양시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나쁘지 않게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암시한다, 드러낸다라고 할 때 쓴 게 suggest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 should가 있죠.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요. 생략. 그래서 브라이언은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접속사죠. 우리가 embrace 받아들여야 된대. nouns more thoughtfully. 우리가 명사를 좀 더 사력 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자, 이 B-2-3 여기 보시면 제가 B applied to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apply가 to를 썼을 때랑 for를 썼을 때 뜻이 달라져가지고 수동태 표현 조심하라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to는 뜻이 뭐고 for는 무슨 뜻이에요? 뭐가 적용하다? to가 적용하다예요. 뭐뭐에 적용하다. 그럼 for는 뭐뭐에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네 뭐 학교에 원서 접수한다라고 할 때 있죠? 그때 apply for를 써요. 자, 그리고 call 같은 경우는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하죠. calling the artwork creativ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짜잘짜잘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문법 문제는 출제 못하고요. 왜냐면 그럼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문법을 결부한 어휘 문제나 내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은 서술형 위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문장 연구는 그냥 대강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뒤에 다 쓰였죠. 뒤에 쓰이면 제가
결과적인 얘기를 얘기하려고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making, 그 다음에 triggering 해서 분사구문 나오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뭐 고도로 어렵게 출제하거나 중학생처럼 뭐 이걸 절로 바꾸거나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여기 분사구문이 나와서 어떤 의미구나만 아시면 돼요. tied, 묶여 있어서 만든다. 이런 선후 관계 내지 인과관계로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불러일으켜서 촉발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선후 관계로. 자, 그 다음에 바로 17쪽. 잠 좀 깼어? 자, psychologist Christopher Bryan finds that when you shift our emphasis from behavior to character, people evaluate choices differently. 그러니까 잘 봐. 강조를 행동에 두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성격, 특성에다가 강조를 옮기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선택지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행동에서 성품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바꾸면 사람의 인식도 변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도 바뀐다라는 거죠. So his team was able to cut cheating in half. cheat는 컨닝하다라는 뜻이죠. 컨닝,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컨닝을 절반으로 줄였대.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컨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더 와닿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Instead of please don't cheat. 컨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얘네는 호소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Please don't be a cheater. 치터를 뭐라고 하지? 컨닝하는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컨닝 해보신 분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은지는? 지연아 컨닝 해본 적 있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난 해본 적 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몰래 쓱 봐갖고. 대학교는 그냥 시험 막 몇백 명이서 다 같이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해. 그래갖고 쓱 볼 수 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이 컨닝을 되게 잘 많이 해요. 생각보다. 너네가 나중에 학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렇게 cheater가 되지는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en you are urged not to cheat. 만약에 당신이 컨닝을 하지 않도록 촉구받는다면 그래도 너는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컨닝하지 말라고 해도 저도 제가 지금 이실 짓고 했잖아요. 저 해본 적 있다고. 근데 뭐 교수님이 컨닝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컨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거울을 봐도 나는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변화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품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when you are told not to be a cheater, 그러니까 치터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터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 the act casts a shadow. 그러면 어떻게 된다? 캐스트가 무슨 뜻인지 아니? 캐스트? 캐스트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투표할 때 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뭐지? 투표함 같은 데 이렇게 던진다고 했어. 그래서 cast a vote 하면 투표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cast는 던지다는데 그림자를 드리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림자를 드리워요. 그래서 immorality is tied to your identity. 그래서 부도덕성이 당신의 정체성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내용 다 이해하셔야죠. 자, 성품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2번부터 4번 실험제시죠. 실험에 따라서 보시면 자, 성품을 강조하면
행동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음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 내용 이해하셔야죠. 그림자를 드리울, 이거 일부러 제가 직역했어요. 이거 의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the act casts a shadow, 빨간색 네모를 하신 다음에요. 밑에 출제 연구에 저 부분 의미 추론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들이운다라는 얘기가, 그림자를 들이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저기 은지야? 응, 응. 그치.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행동을 제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맘대로, 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제약은 영어로 constrain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immorality, 부도덕함. 그래서 성품을 강조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부도덕함을 얘기한 거죠. 컨닝을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컨닝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that gets evaluated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 Can I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피하다야. 그러니까 내가 안 들킬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따른 논리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컨닝은 둘 중에 하나죠.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안 걸리면 장땡 아니에요? 그럼 나 시험 잘 볼 수 있잖아. 시험 잘 보려고 그 개고생을 하는 건데, 그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결과의 논리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외딴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이 행동이 걸릴 수 있냐 안 걸릴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제 밑에로 보면 being a cheater.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잘 봐. 컨닝을 하는 행위 자체, 컨닝을 하는 건 걸릴 수 있냐, 안 걸릴 수 있냐로 가는 건데, 판단을 할 때, 내가 컨닝이나 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being a cheater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강조한 거고, 이거는 성품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성품을 강조했을 때는 자아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appropriateness,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light of this evidence, 그래서 실험 결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5번부터 6번 결과 분석.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 개, 행동을 강조해. 행동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서 오히려 행동을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죠. 근데 성품을 강조하게 되면 행위의 적합성, 그 행위가 과연 내가 하는 게 올바른가, 적합성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동 규제가 용이한 거죠. 편한 거죠. 자, 그래서 in light of this evidence, 그래서 이 증거에 따라서 비춰보면 Brian suggests that we should embrace nouns more thoughtfully. 그래서 우리는 명사를 좀 더 사력 있게 생각한다. Don't think, drink and drive.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험의 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동사, 즉 행동보다 명사, 즉 명사는 성품이죠. 더 사려 깊게 받아들인다. 그래놓고 지금 저기 8번부터 10번은 예시 들고 있죠? 사례 제시하고 있어요. 창의성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와, 너 그림은 되게 창의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창의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예를 들어 저거 공부 시간 기록해서 쭉 보여준 다음에 아, 너는 공부 시간이 되게 많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칭찬의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질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 돼요. 예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례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네, 네, 네.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부도덕함을 찝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치팅을 안 한다는 거죠.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세상에 어떤 놈이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음주운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안 들키면 장땡 아니야? 그럼 대리비 3만 원 아끼고 좋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왜? 음주운전 하는 행위에 집중하면. 근데 음주운전을 하면 넌 천하의 개 쌍놈의 새끼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음주운전 공익 광고 같은 거 할 때 당신의 그 음주운전 한 번으로 가장 40대 가장이 죽어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피해 당한 가족의 비극을 비추는 그 이유가 너의 그 개 같은 짓거리 하나 때문에 다른 가족의 모든 면모를 다 부셔버렸다. 당신이 그만큼 정말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행동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행동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갖고 있는 성질에 집중하자는 거죠. 나쁜 짓이면 그 나쁜 짓. 그러니까 이건 그건 거야. 나쁜 짓이면 그 나쁜 짓이 갖고 있는 나쁜 성질을 비추어내는 거고, 좋은 거면, 그러니까, 와, 너 그림 되게 창의적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넌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창의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더 북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성질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하인이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가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게 알 수도 있죠. 근데 차마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범법자는. 3번 질문은 인간의 행동에 성품에 초점을 맞추면 행동 규제가 더 수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아까 봤던 의미 부분 나올 수 있고요. 어휘 내용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어휘 판단, 요약문 작성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행동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행동 빼자.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저지르는 그 행위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어쨌든 행동은 할 거 아니야. 그 행동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다 되셨으면 20쪽 오시면 됩니다.
자, 4번 지문. 고3 되면 고3 애들한테 매번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지문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고3 되면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19살, 18살이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경험의 부족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3 때는 반드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타일러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공부의 전략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3 애들. 근데 그게 가장 엄청 쉽게 일어나는 시점이 6월 평가원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끝나면 제가 되게 강경 모드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겸손을 우리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적 겸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됐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제 성장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그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객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humility. humility는 나쁘게 쓰면은 치욕, 모욕이란 뜻이고요. 좋게 쓰이면 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humiliation이 그래서 그거잖아. 치욕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humility는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기를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 reason과 argument를 통해서. articulate는 아까 봤죠? 1번 질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A2의 articulate 명료하게 말하다는요.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아마 manifest 같은 경우가 조금 고급 언어인데 고급 어휘인데 이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잡아주셨다 그러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manifest는 별표 치고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요거는 주제나 제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너네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자주 하신 게 뭐예요? 유반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A1 같은 경우 포스터가 중요한 단어니까 그것과 관련된 유의어 쭉 잡아드렸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다 어느 정도 봐본 적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A3, appreciate. appreciate는 뜻이 다양해요. appreciate 같은 경우는 감사히 여기다, 높게 평가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선 뭐냐면 이해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내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comprehend, grasp, perceive 이런 걸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A3는 다이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A4, A4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별표 치시면 돼요. 홀은 전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왜 겸손으로 다다를 수 있냐면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믿는 순간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근데 사람들은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지 않으면 겸손이 생기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구나 라는 사고에서 출발해서 나는 전체를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조금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어쩌면은 논쟁 같은 거 하고 있으면 합의점에 다다를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against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gainst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반이어 잡았어요. A5는 유의하세요. 저 유의어가 아니라 반이어예요. 그래서 support, reinforce, advocate 다 지지하고 옹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이어 잡아드렸으니까 반이어도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법. 자, 문법은 허망합니다. 좀 쉬워요. 자, is예요. argument s인데 주어가 뭐니까? 원이니까요. 하나니까 단수죠.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자, 이 that은요. 보어 자리죠. 그러니까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but still think that think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접속사고요. 얘는 보시면 if both sides give arguments that articulate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수일치 조심하셔야 돼요. 복수죠. 그러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 articulate. 그 다음에 여기도 s인데 수일치가 gets죠. 왜요? 주어가 원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before에 get refuted 하면 뭐라고? 수동태 표현이라고. 그래서 반박받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반박을 받다.
그래서 get 뒤에 pp, 수동태니까 pp가 와야 되고요. 자, the person who라고 했으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learn, depending on the refuted argument, learns라고 해서 타동사 주어는 the person 주어죠. 이것도 switch 조심하시고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 보시면 되고 another possibility is that 얘는 보어 자리죠. 그래서 접속사. 그리고 얘도 also realize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5의 involved는요. involved가 앞에 쓰일 수 있고 뒤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자,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줄 때랑 뒤에서 꾸며줄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involved가 앞에 쓰이면 얽히고 설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복잡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서 꾸며주면 관련된 내지는 연관된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얘는 후치 수식이니까 관련된이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관련된 사람 둘 다 확신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리더니까. 4번 지문도 마찬가지로요. 1번, 2번이랑 동일하게 문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도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이 문제는 중심 내용 묻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반이어로 대체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 같은 경우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유반이어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3쪽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one benefit of reasons and arguments. reason 같은 경우는 이유죠, 이유. 근거와 주장. 근거와 주장의 한 이점은 they can foster humility. 겸손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reason and arguments는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뜻이야. 객관적 판단. 그래서 근거와 주장. 그러니까 근거와 주장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예요. 객관적 이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거와 주장의 이점은 바로 뭐를 기를 수 있다? 겸손함을 기를 수 있다. 자, 만약에 두 놈이 싸우고 있는데 둘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서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진전은 없겠죠. 왜? 여전히 둘은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할 테니까. 자기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양쪽 측면이 argument,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꽤 명료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면 자, 요거는 2번부터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화라고 봅시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면 상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one of the arguments gets refuted, that is, it is shown to fail. 자, 어떤 주장이 반박당하면 당연히 뭐로 보여지는 거야? 이 주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the person who depended on the refuted argument, 그래서
그 반박된 주장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은 뭐 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갖고 한 주장이 반박당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뭐 할 수 있다? 겸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6번이랑 7번이죠. 8번. 죄송합니다. 8번이죠. 8번까지. 6번부터 8번까지가 그래서 근거를 갖고 주장했을 때 반박당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근거를 갖고 한 주장이 반박당했을 때 뭔가 사람이 더 위축되거나 꺾일 것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서 근거를 갖고 즉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할 때 반박을 당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무조건 옳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알겠죠? 겸손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는 견해에서 벗어나서 다른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9번 보면은 Another possibility is that neither argument is refuted. 반박당했을 때랑 두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반박당하지 않았을 때요. 자, 반박당하지 않았을 때는 겸손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박당하면 내가 지금 내 의견이 틀렸구나라는 관점을 들어가서 겸손이 생기는데 만약에 둘 다 반박이 안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both have a degree of reason on their side. 그러면 양측 다 어쨌든 argument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개입된 관련된 두 사람 둘 다 설득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러니까 반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appreciate 반대편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9부터 13번도 보시면 근거를 갖고 한 주장이 반박당하면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례 1이지 이건. 9부터 13은 사례 2잖아요. 사례 2는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면 서로 반박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뭐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의 진실이 아니니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다? 겸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있고라고 하고 자신의 주장이 전부가 아님을 깨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겸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반박을 당해도 반박을 당하지 않아도 둘 다 뭐 할 수 있다?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럼 전제 조건이 뭐야, 하윤아? 일단 무조건 뭐여야 돼? 객관적인 근거를 댈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흐름이 여기서 끊기잖아. 그래서 이게 순서별 문제가 나왔던 거야. 순서별 문제였기 때문에 순서별은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객관적 태도를 통하여 겸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대의, 어휘, 빈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조금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까지 했으니까 다음 수업 때 5부터 8번 해서 이번 주에 요거 모의고사 지문은 다 끝내는 걸로. 자, 질문 있어요? 고생했어요. 가세요. 수고했습니다.